이 사람을 사귈지 말지에도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행복한지, 누구랑 만나면 나랑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게 되면은 그리고 봉규야 안녕님 3년간 사귄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한 달 전에 이별당했었는데 동갑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소한 소비 패턴 같은 걸로도 자주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고 일부러 연락 안 하고 극복하고 다음 좋은 연애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역시 너밖에 없다.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하고 먼저 연락이 와서 마음이 극복하려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다시 이 친구랑 재회를 할지 아니면 다시 만나더라도 또 싸우고 다시 헤어지고 하는 일이 또 반복될 것 같은데 극복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지금 이 봉규의 안녕님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랑 사실은 재회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이제 극복을 하고도 싶었는데 이제 또 여자분이 연락에 먼저 오니까 또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지만 여자분이랑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게 반복될 것 같은데 계속 만나는 게 맞을지 다른 사람 만나야 할지 이게 고민이시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봉규의 안녕님 같은 경우는 여자분에 대한 좋은 마음이 아직은 남아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애는 현실이잖아요. 연애가 현실이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좋지만 그래도 이 여자분이랑 사소한 걸로도 다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힘들었고 이게 반복될 것 같으면은 사실 안 만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사소한 걸로도 안 다투는 연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은데 이분이랑 연애를 하면 그런 기회를 또 놓치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염려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지금 내가 갈팡질팡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사귈지 말지에도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행복한지, 누구랑 만나면 나랑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게 되면은 그럼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내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이거를 일자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앞으로 정말 영어 쪽에서 1타 강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경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지만 난 언젠간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만 경력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스토랑에서만 계속 알바를 하기보다는 난 언젠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싶고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사실 내가 어디서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나에게 맞는 학원이 있을지, 날 받아줄 학원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는 상태인 거죠. 다만,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의 문제는,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 시급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하는 일도 내가 강의를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보니까, 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알바라도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스킬을 쌓을 수 있는 알바가 있고 아닌 알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거나 내 직업적인 스킬을 쌓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니까 진짜 내가 시간을 갖다가 바치고 돈으로 바꿔온다라는 개념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학원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은 미련 없이 가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문제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사실 뭘 할지도 좀 막연한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사실 어쨌거나 레스토랑 일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 근데
사장님이 연락이 와. 사장님이 희원아 오늘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파트가 하나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다. 오늘만 좀 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손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시급 좀 더 쳐줄게 라고 사장님이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준이 없는 분들은 흔들려요. 돈을 더 준다는데 우리 사장님 또 얼마나 힘들까? 내가 또 이래봤으니까 상황을 알잖아요. 저기 정말 한 명 빠지면 정말 힘든데? 그럼 또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계속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계속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람처럼 나는 학원 강사가 돼야지, 영어 1타 강사가 돼야지 라는 목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기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랑 꼭 잘 맞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일자리가 진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더구나 레스토랑에서 벗어나오기도 힘들겠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다른 쪽일 수 있는데 나는 이 일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계속 여기 있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없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히 안 세웠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봉규야 안녕님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도 좋은 거예요. 또 얘가 또 너밖에 없어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네가 나밖에 없지. 너무 잘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필요하다는데 가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문제는 본인은 이 반복되는 문제가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소한 거 가지고 다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보통 서로 자존심 부리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런 거죠. 내가 뭐 옷을 하나 샀어. 그래서 입고 나왔어. 여자친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옷을 이렇게 사가지고 딱 입고 나왔는데 새 옷을 근데 여자친구가 딱 보자마자 우리 봉규야 안녕 너무 예쁘다 오늘 어떻게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너무 잘생겼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봉규야 너 혹시 저축은 하니?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데이트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데이트는 내가 오늘 새 옷도 입고 너가 좋아하는 향수도 뿌렸고 그러니까 너가 오늘 나한테 조금 더 설레기를 그래서 설레는 모습을 보고 난 좀 만족을 하고 싶어가지고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근데 여자친구는 너 저축은 해? 라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팍 식죠. 기분이. 이게 아닌데 싶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죠. 어쨌거나 내 돈이잖아. 네가 저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날 결혼 상대로 본다면 신경을 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막 이게 막 명품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예쁘다고 말해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서로 그런 경제관념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이 너는 저축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긴 하지 뭐 얼마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 하면 사실 싸움이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분이 너 저축은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내 저축을 따져? 나 알아서 잘해.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싸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좀 두 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애초에 거슬리는 행동을 서로 안 할 수 있거나 혹은 좀 그쵸 서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으면 차라리 좀 빠르게 헤어질 수 있거나 그쵸 우리 안 맞으니까 싸울 게 아니라 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잘 들어보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내 의견이 맞다고만 주장하고 싶은 경우에 저렇게 싸우세요. 그래서 지금 봉규야 안녕님이 해결하고 싶으신 게 만약에 재회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안 하게 만들까 이쪽을 집중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내게 좀 더 맞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나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이 그 동양적인 문화에 사시잖아요. 뭐 동양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동양권의 특징이 내 의견이 약해요. 왜냐하면은 공동체의 의견에 맞추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남들 살듯이 남들 하는 것처럼 남들 하는 만큼이란 말 되게 많이 듣고 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양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요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의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들의 의견이 궁금하지 내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양권에서 스펙을 되게 많이 따져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이 나랑 잘 맞아라는 기준이 서양권에는 좀 더 많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 의견을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말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좀 만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트라이얼 해보고 이런 사람은 나랑 맞아? 이런 사람은 나랑 안 맞아라는 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말을 할 줄 아는데 근데 이제 동양권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일단 별로 없고 그냥 되게 막연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은 또 많이 안 만나봤어. 그러다 보니까 좀 막막한 상황인 거죠. 연애를 잘 하기에는. 연애를 잘하기에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거지. 나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상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고, 유형 데이터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이 원하는 거 자체가 되게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남들처럼 잘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연애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연애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이제 사실 남들처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연애라는 걸 하려면 그럼 사실은 나는 그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연애를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그런지 서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 그 배려를 잘 한다는 남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나랑 잘 배려를 하고 살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장단점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좀 내 가정 환경이 이러하고 내 직장 환경이 이러하고 내 근무 형태가 이러하고 내가 가진 돈은 얼마나 있고 내 자산이 또 얼마나 있고 그리고 또 뭐, 그쵸? 뭐 등등등. 뭐 내 친구 관계는 어떠하고, 내 취미생활 관심사는 어떠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화는 어떠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어떠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비호감을 느끼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또 나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내 결핍된 점, 뭐 내가 되게 자신감 있는 점,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좀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랑 잘 맞는 너는 좀 이런 모습이어야겠네 라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조차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게 없으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 기준이 없으니까 동양권에서 많이 보는 게 스펙이에요. 남들이 세운 기준이라는 거죠. 나는 없는데 일단은 남들이 세운 기준이라도 부합하면 중간은 가겠지라는 생각에 스펙을 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펙이랑 연애를 할 순 없잖아요. 상대의 스펙이 좋으면 내 행복이 보장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스펙이랑 연애를 하고 스펙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핏이 잘 맞는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한 거고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상대가 스펙이 좋아도 나랑 핏이 안 맞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대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스펙이 좋다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스펙이 낮아서 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너무 이렇게 그쵸? 금전이 없으면은 그러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삶이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좀 이런 게 좁아지니까 하지만 그런 건 좀 약간 차치하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핏인 거죠. 그래서 나랑 핏이 맞는 게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나에 대해서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애 자격에서는 이상형 디자인 시트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적어볼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 희원미 링크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로 들어가시면 연애 시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제 추천 칼럼들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좀 업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요즘 좋은 영상도 되게 많이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려야 되긴 하는데 네, 거기까진 반영을 못했어요. 아직 2019년 버전인 걸로 아는데 2020년 거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연애 시작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사실은 유료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쫙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아, 그리고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내 기준을 세우게 되면은 전 여친, 전 남친 너 나랑 안 맞네?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식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상형 디자인을 하면 안 되고 그 재회용 이상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너에게 맞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매력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걸 세팅하기 위한 이상형 디자인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난 내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맞는 연애, 내가 정말 핏이 맞아서 고통이 없는 연애, 그냥 행복하고 힐링이 되기만 하는 그런 연애, 이런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상형 디자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봉규의 안녕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원하시는 게 정말 이 여자 만나면 행복하겠냐 내가 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만난다. 그럼 기준이 필요한 이상주제는 해본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이랑 어차피 난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방법을 알면 풀 수도 있거든요. 재회를 해보고 내가 이걸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헤어진다라는 답안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둘 다 하는 것도 방법이죠. 내가 이상 디자인도 해보고 나에게 맞는 사람도 찾아보는데 이 반복되는 싸움이라는 게 여자분의 이슈도 있겠지만 내 이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이슈를 고칠 수 있으면 난 좀 더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범규의 안녕님께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둘 다 써도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필요한 건 본인 기준인 것 같아요. 다시 만날지 말지를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먼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